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고혈압과 관련된 약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원산지는 알 수 없지만 행자목이라고도 부르는 은행나무는 우리 민족과 오래전부터 소나무와 함께 사랑을 받았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나 향교, 마을 입구에 많이 심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나무는 양평군의 용문사에 있습니다. 천년기념물 30호로 약 1100년 전에 심어졌지만 여전히 온전할 만큼 은행나무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은행나무는 잎을 약재로 쓰는데요. 잎이 누렇게 물들기 시작하면 독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누렇게 물들기 전인 5월 중으로 채취를 해야 하고요. 생약명은 은행엽, 백과엽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약인 진코민의 주 원료를 축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살균, 살충 기능이 있고요. 곰팡이나 바이러스 등을 죽인다고 해서 농가에서는 거름을 만들 때도 은행잎을 섞어서 만들 만큼 그 효능이 예전부터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사람은 혈액순환 장애를 겪게 되면 손발이 저리고 만성피로, 무기력증, 현기증, 이명, 기억력 감퇴 증상이 나타나고 더 지나면 동맥경화나 뇌졸중, 심장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은행잎은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한다는 것을 식약청에서도 인정했을 만큼 평소에도 즐겨 드시면 좋을 약초입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협심증과 같은 혈관계통 질환을 포함해서 기침, 전식, 간염, 설사, 대하증 등 두루두루 좋지만 은행나무 잎은 법제를 통해서 복용을 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약재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은행알을 섭취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온몸에 희고 긴 털이 있는 조개나물입니다. 조개나물은 햇볕이 잘 드는 무덤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잎과 줄기, 뿌리 등 식물 전체를 이용합니다. 꽃이 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리는데 고혈압을 포함하여 임파선염의 치료약으로 사용이 되고요. 악성 종기에는 생풀을 찧어서 환부에 바르거나 말린 약재를 가루로 빻아서 기름에 개어 붙이기도 합니다. 백하초 혹은 백하고초라는 생약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풀과인 조개나물은 다화근골초라는 다른 이름처럼 말 그대로 꽃이 많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부러진 뼈를 잘 붙게 하고 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은행잎처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고 열과 부종을 내려주며 목이 붓고 아픈 증상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성을 가진 조개나물은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어린 수는 나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앵초과의 좁쌀풀은 햇볕이 잘 드는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꽃망울이 좁쌀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었는데요. 생약명은 황속채, 황연화입니다.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고요. 꽃이 피고 있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둡니다. 고혈압, 불면증, 두통 등의 약효를 보이고요. 봄철 어린 수는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좁쌀풀은 약간 매우면서도 신맛이 나기 때문에 다른 나물들과 섞어서 비빔밥을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빨간색의 열매가 예쁜 자금우는 지갈자, 외각장이라고도 부르는 자금우과의 상록 활엽수입니다. 제주도와 남쪽 해안가 숲 아래에서 자라는데요. 생약명은 이름 그대로 자금우입니다. 집들이 개업 선물로 인기가 많은 산호수와 비슷하지만 톱니가 굵고 양면에 털이 있는 것이 다릅니다.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고요. 1년 내내 채취가 가능한데 해독과 이뇨, 기침과 가래를 사겨 주어서 고혈압 외에도 기침, 기관지염, 신장염, 각혈, 간염과 종기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줄기가 허약해서 다른 풀에 기대면서 살아가는 조음현호색은 양귀비과의 여러 해살이풀로 제주도에만 분포하여 제주현호색이라고도 부릅니다. 토양이 깊고 수분이 많은 자리를 좋아하며 생략명은 복생작은이라고도 하고요. 여름에는 잎이 말라 없어져서 하천무라고도 합니다. 좀 현호색의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코리달린과 프로토핀은 진통 겸 마취성의 염기입니다. 잎과 줄기 그리고 덩이 줄기를 함께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꽃이 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뒤에 고혈압을 비롯하여 풍습성의 관절염, 신경통, 반신불수, 소아마비 후유증에 사용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산전 사한 후의 각종 증세와 사한 후 요통, 월경통, 자궁출혈, 분만 후의 진통과 가슴앓이 등 각종 부인병을 다스려주는 약으로 쓰고 있고요. 현대에는 미백 효과, 모공의 확장이나 여드름, 노안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피부 탄력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항암, 혈당 강화 등의 효능도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온 약초입니다. 마타리과의 쥐오줌풀은 쥐오줌 냄새 같은 독특한 냄새가 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산지의 다소 습한 곳에서 자랍니다. 뿌리를 약재로 쓰고요. 털 쥐오줌풀, 섬 쥐오줌풀, 광릉 쥐오줌풀 등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힐초근, 길초, 향초, 녹자초란 생략명을 가지고 있고요. 가을에 뿌리를 굴치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진정과 진경의 효능이 있어서 고혈압 외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와 불안감, 심장병, 위통, 월경불순의 효능을 보입니다. 이런 봄에는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 쓴맛이 있기 때문에 데쳐서 잘 우려내어서 조리합니다. 참꽃 또는 두견화라고도 부르는 진달래는 어느 작가가 눈물의 색이라고 할 만큼 여린 꽃색을 가진 낙엽 활엽수입니다. 전국 산지의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라고요. 생략명은 두견화 혹은 만산홍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화전을 만들어 먹었던 진달래는 민간에서도 약재로 많이 활용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져서 고혈압이나 기관지염, 관절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태백 시인이 가장 좋아했다는 두견주라 부르는 술부터 진달래청, 진달래꽃차 등 다방면에서 진달래를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식물입니다. 꽃을 약재로 쓰고요. 꽃이 피었을 때 채취해서 고혈압과 기침, 토혈, 월경불순, 폐경, 월경이 멈추지 않는 증세 등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둥찰, 찐득찰이라고도 부르는 국화과의 진득찰은 전국적으로 산이나 들판에 양지 바른 풀밭이나 길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는데요. 희염, 화염, 희선, 구고, 점호체, 풍습초라는 다양한 생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에 채취를 해서 그늘에서 말리는데 한방에서는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서 고혈압을 비롯해 사지마비, 근육 골격 동통, 허리나 무릎의 무력감, 급성 간염 등에 사용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뇌졸중의 후유증인 마비 증상을 회복시켜 준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지방세포의 생성을 막아서 비만 예방과 염증을 줄일 수 있고 심장 건강과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서 당뇨에 좋지만
과다 섭취를 하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합니다.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경이는 감기 질환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잎을 차전이라 하고요. 씨앗은 차전자라고 하는 생략명을 가진 질경이는 잎과 씨를 약재로 쓰는데 털질경이, 왕질경이, 개질경이를 모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잎은 여름에 그리고 씨는 익는 대로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뒤에 잎은 감기, 기침, 기관지염, 인후염, 황달, 간염, 혈뇨 등에 쓰이고요. 씨앗은 방광염, 요도염, 임질, 설사, 기침, 간염 외에도 고혈압의 치료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잎과 뿌리는 나물이나 국을 끓일 수가 있고요. 묵나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일부 지방에서는 튀김이나 김치, 장아찌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씨앗을 변비 치료제와 엄청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택사과 택사 속 식물은 택사와 질경이 택사 두 종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늪이나 연못, 느리게 흐르는 하천의 얕은 물가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수생 식물입니다. 잎의 모습이 질경이를 닮아서 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택사, 택지, 수사라는 생략명을 가지고 있고요. 덩이 줄기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잎이 말라 죽은 뒤에 굴치를 해서 햇볕에 말리는데 자극적인 즙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즙이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끼고 굴치해야 하고요. 고혈압을 포함해서 방광염, 요도염, 신장염, 각기병, 설사, 당뇨병에 효능을 보이고 여름철 연한 잎은 나물로 먹는 고장이 있지만 독성이 있어서 데친 뒤에 여러 번 우려내어서 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림으로 이용하는 뿌리줄기도 유독 성분을 잘 우려내어서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갈수록 귀해지고 있는 자연산 천마는 참나무류의 썩은 그루터기 주변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기생식물입니다. 줄기의 빛깔은 주황색이거나 연한 녹색을 띠는데 잎이 전혀 없습니다. 난초과의 천마는 크게 야생 천마와 재배 천마로 나뉘는데 약성의 차이는 7배에서 8배라고 합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천마는 뇌혈관 질환의 특효약으로 알려지면서 무분별한 채취로 야생 천마가 점점 귀해지는데 생략명은 천마 혹은 줄기를 말하는 적전이라고 부릅니다. 덩이 줄기와 줄기 모두 약재로 쓰는데요. 늦가을에 굴치하여 속이 무너질 정도로 찐 뒤에 햇볕에 말려서 사용한다고 동의보감에는 나와 있습니다. 쪄서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잘게 썰어서 볶거나 뜨거운 재 속에 묻어서 구운 뒤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고혈압을 포함하여 두통, 현기증, 반신불수마비, 언어장애, 어린이의 간질병, 유행성 뇌척수막염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일본에서는 뿌리와 줄기를 모두 다려서 복용을 하면 강장약 및 신경쇠약에 좋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천마는 약성이 강한 만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면 안 되고요. 현대인들에게 두려운 뇌혈관 질환을 위해 상비약으로 구비해 두면 아주 좋을 약초입니다. 중국이 원산지이지만 충북 단양과 경북 영양군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척백나무는 척백나무과의 키 큰 상록성 침엽수입니다. 이 나무가 척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모든 나무가 햇볕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는데 척백나무만 서쪽으로 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척백나무의 열매를 불로 장생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믿어서 매우 귀하게 여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잎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잎은 여름이나 가을에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리고요. 열매는 성숙기에 거두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잎은
지혈, 수렴, 이뇨의 효능이 있어서 고혈압을 비롯해 토혈, 혈뇨, 대장염, 이질, 월경이 멈추지 않을 때 쓰고요. 열매는 식은땀, 신경쇠약, 신체 허약, 불면증, 변비 등에 사용을 합니다. 줄기가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대부분 살아남는 콩과의 덩굴성 나무인 칡은 산지의 양지 쪽에서 나무 줄기를 감고 올라가며 자랍니다. 뿌리를 갈근 꽃을 갈화라는 생략명으로 부르고요. 칡은 뿌리와 꽃을 각기 다른 용도의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뿌리는 가을이나 봄에 굴치해서 물에 담궜다가 햇볕에 말려 사용을 하고요. 꽃은 완전히 피었을 때 채취해서 말린 후에 사용을 합니다. 뿌리는 고혈압을 비롯해서 고열, 두통, 뒤통수가 캥기는 증세, 설사, 이명 등의 치료약으로 쓰고요. 꽃은 식욕부진, 구토, 장출혈, 술로 인한 여러 증세를 다스리는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소, 토끼, 고라니와 같은 동물들이 좋아하는 새순과 어린 잎은 쌈이나 튀김이 가능한데요. 칡밥이나 장아찌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뿌리에 녹말을 채취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즙을 짜서 마시거나 조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삼과의 큰 개 현삼은 여러 해살이 풀로 많은 등이 뿌리가 서로 엉켜서 자라는 다육성입니다.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의 산지 풀밭이나 숲속에서 자라고요. 등이 뿌리를 약재로 활용합니다. 현삼, 흑삼, 원삼, 현대, 야지마라는 생략명을 가지고 있고요. 입동 전에 채취해서 줄기와 잎, 수염 뿌리를 모두 제거한 뒤에 진흙과 모래를 털어내어서 햇볕에 말린 후 사용을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불에 태워 검게 변한 것을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유독성의 염기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해열, 해독, 소종 등의 효능이 있어서 가슴 속 울화를 풀어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는 증세를 다스려 주어 약용을 합니다. 고혈압을 포함해서 화병으로 속이 답답하거나 혈전증, 편도선염, 임파선염, 결핵성 임파선염, 인후염, 기관지염, 식은땀, 토혈 등의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기에서 맥꽃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맥꽃과의 여러 해살이 덩굴풀인 큰 맥꽃입니다. 줄기가 길게 뻗어나가며 다른 풀이나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서 자라는 큰 맥꽃은 중부 이남 지역의 숲 변두리 풀밭이나 들판, 밭 주변의 저지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는데요. 맥꽃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구구앙이라고 하고 꽃은 선화, 뿌리는 선화근, 잎과 줄기인 경엽은 선화묘라고 부르며 약용하는데요. 전초는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서 뿌리째 뽑아 햇볕에 말린 뒤에 고혈압을 포함해서 신체 허약, 우울증, 소화불량이나 당뇨병, 골절,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 등에 사용을 하고요. 꽃은 피고 있을 때 채취해서 그늘에서 건조한 뒤에 명간흑색 즉 죽은 깨를 치료하는 약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이른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뒤에 피부의 일부가 붉고 화끈거리는 증세나 금속에 의한 상처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잎과 줄기는 고혈당을 낮추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복통, 위통 등을 치료하는 데 이른 봄철에는 어린 순을 나물로 해먹거나 뿌리 줄기를 감자처럼 쪄서 먹거나 밥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흰 삿갓불로도 불리는 큰 영년초는 우리나라 야생화 우표에도 발행될 만큼 넓은 잎 위에 살포시 피어나는 꽃이 예쁜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울릉도와 중북 이북 지방의 깊은 산속 나무 그늘에서 자라고요. 유사종으로는 담황자색의 꽃을 피우는 연보라 연령초가 있습니다. 뿌리 줄기를 약재로 쓰고요. 연령초, 오가칠, 우아칠이란 생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굴취하여 줄기와 잔뿌리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 뒤에 고혈압을 비롯하여 두통, 허리와 넓적 다리의 통증, 타박상, 외상 출혈 등의 증세를 치료할 때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독성 식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약초이기도 합니다. 질경이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줄기가 없이 뿌리에서 잎이 자라는 털질경이는 잎의 앞면과 뒷면에 잔털이 있고 꽃이 적은 것이 질경이와 다릅니다. 들이나 길가에서 자라고요. 생략명은 질경이와 같이 잎을 차전, 씨앗을 차전자라고 부릅니다. 잎과 줄기를 각기 다른 약재로 이용을 하는데요. 잎은 여름에 채취하여 감기, 기침, 기관지염, 후두염, 이질, 황달, 대하증,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 등에 이용을 하고요. 씨앗은 고혈압을 비롯해서 임질, 방광염, 요도염, 설사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을 합니다. 이런 봄철에는 질경이와 함께 나물이나 묵나물, 국거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중대, 현대, 귀장, 충마, 녹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현삼은 현삼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약효가 다양해서 농가에서 기르기도 하는 식물입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산과 양지 바른 풀밭에서 자라는데요. 현삼, 원삼, 흑삼이라는 생략명으로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개현삼, 큰 개현삼, 토현삼, 섬현삼의 뿌리도 함께 이용할 수가 있고요. 가을에 굴취하여 불에 태운 뒤에 햇볕에 말려 이용을 합니다. 큰 개의 현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고혈압을 비롯하여 고열로 가슴이 답답한 증세, 그리고 목마름, 편도선염, 임파선염, 혈전증, 결핵성 임파선염, 인후염, 기관지염, 토혈, 식은땀, 림프선염 외에도 뛰어난 항균 작용이 있어서 최근에는 피부 질환에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쐐기풀이라고도 하는 혹쐐기풀은 쐐기풀과의 다년생 풀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따갑고 아픈 느낌을 주는데요. 동화백조 왕자에 나오는 쐐기풀의 일종입니다. 잎 겨드랑이에 주화가 달려 있어서 혹세기풀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이용합니다. 에마, 야농마란 생략명을 가지고 있고요. 잎과 줄기는 여름에, 뿌리는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이용을 합니다. 이 풀은 늙어도 섬유가 굳어지지 않아서 초식 가축이 즐겨 먹는데 백조 왕자에서 나온 것처럼 줄기 섬유는 방직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풍증을 없애주고 혈액순환 및 이뇨와 부기를 가시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고혈압을 포함하여 소변이 원활하지 않을 때와 관절염, 팔다리 마비나 강직이 있을 때 치료약으로 쓰고요. 그 외에 종기나 부스럼을 다스리는 외용약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꿀풀과의 황금은 여러 해살이 풀로 한자리에 여러 대의 줄기가 많은 가지를 치면서 경기도와 강원 이북 지역의 산지 비옥한 풀밭에서 자랍니다. 황금, 원금, 자금, 황문, 공장이라는 생략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뿌리 줄기를 약재로 이용합니다. 가을이나 이른 봄에 굴치해서 햇볕에 말린 뒤에 고혈압을 비롯하여 발열, 동맥경화, 담낭염, 황달, 위염, 장염, 이질, 태동불안 등의 질환을 다스리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가슴이나 겨드랑이 밑이 답답하거나 속이 결리는 증세, 몸이 심하게 달아오르는 증세, 눈이 붉게 부어올라 아픈 증세, 악성 종기 등 활용 범위가 넓어서 농가에서 재배하기도 합니다. 이상 고혈압과 관련한 약초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